안녕하세요, 사고치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어렵다는 철학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심으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철학의 시발점으로 생각되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생활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랬고 그때부터 소피스트라고 불리고 있는 지식인, 웅변가, 철학가들에게 시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액 과외였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알을 위해 교육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하고 공짜니까 기득권자들은 그를 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하나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신탁에 의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겸손하게 자신이 절대 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주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분야에서는 모두 전문인이었고 지식인이었으나 그 경험, 그 지식을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들이 전문가, 지식인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른다는 것, 즉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이 맞는 이야기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 양쪽 기둥 밑에 보면 비명에 새겨진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외치고 다닌 것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매진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탁에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는 말을 되새겨보면 신이 자만에 빠진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소크라테스를 이용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배우려는 자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명언, 악법도 법이다 라는 편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철학 공부하는 영상이고요. 가장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통해 가장 쉽게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인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은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자는요 바로 스파르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과도정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과도정치는요 바로 소수의 인원이 다중의 민중을 다스리는 정치였는데 단 8개월 만에 무너지면서 다시 민주주의 정치권이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젊은 지식인들을 교육하는 소크라테스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멜라토스는 소크라테스를 고소하였고 그 이유는 첫째,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여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둘째, 국가의 신을 거부한다. 이런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고소했고 배심원 500명 중 360대 140의 과반수 투표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청년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사색에 잠기게 되었고요. 이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흐느적거린다고 하여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신을 거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라는 뜻을 알으셔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신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배심원 500명 중에서 360명이나 되는 과반수가 왜 사형 선고를 인정하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였고요. 배심원들을 오히려 꾸짖어서 사형 선고를 더욱 받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자라면 더욱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자가 아닌 육체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테네는 아테네의 법과 체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처분해 가족과 함께 아테네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었습니다. 즉, 아테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테네의 법과 체제를 수용한다는 뜻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친구와 제자들이 간수를 매수해서 소크라테스가 탈옥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바랬지만 그것을 거부한 소크라테스는 탈옥한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자유와 의지에 따라서 아테네의 법을 따르기로 한 명의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드디어 독배를 마시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암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대에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다음 편은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 산파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문답법,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반어법,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산파술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조각가고요. 그리고 산파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산파라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를 돕는 사람, 그런 이름을 우리는 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어머니의 직업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대화법으로 산파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는 옥동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옥동자는 출산을 통해서 낳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산파술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옥동자처럼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옥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산파술은요, 옥동자, 즉 진리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묻고 답하는 대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과 제자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명의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산파술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먼저 질문합니다. A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A의 의미는 B이다. 제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한 것이 일반적인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먼저 제자한테 질문합니다. B는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B는 A와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선생님들과 반대로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파술입니다. 다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는 대답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맛있는 것, 이런 것들 전부가 좋다고 한다면 진리인 것인가? 제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진리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처럼 단순한 문제에서 심오한 문제로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삼파술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삼파술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이야기처럼요. 자, 그럼 이렇게 삼파술을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음 편 예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제자는 그토록 들어왔던 바로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제자 말고도 우리는 소소크라테스 학파를 알아야만 합니다. 플라톤이 발전시키지 못한 다른 철학들을 소소크라테스 학파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학파들은요, 바로 키레네 학파, 키니코스 학파, 메가라 학파로 발전을 시켰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배워왔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회의론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서양 철학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가 이렇게 세 개의 편으로 정리를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남긴 서양 철학을 지금부터 하나씩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